각 분야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의사 허정원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쿠키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허정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 잠이 우리 생활 그리고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잠을 자의도 아니고 타의도 아닌 정말 잠들고 싶어도 잠자지 못한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은 이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불면증이 일단은 어떤 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불면증이라는 건 일단 주관적, 객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면증에는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도 30분 이상 뒤척거리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입면 장애랑, 그리고 일단 잠이 들긴 했는데 그 수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자꾸 자다가 깨는 숙면 유지 장애가 있고요. 또 잠을 자다가 이른 새벽에 깨어나서는 다시 잠들지 못하는 조기각성의 3가지 종류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을 겪은 기간에 따라서 2, 3주 정도라면 단기 불면증, 4주 이상 넘어간다고 한다면 장기 불면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불면증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 4주가 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 잠은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데 네, 자꾸 이렇게 깨는 것도 이것도 불면증의 하나인가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도 불면증의 의미의 정의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면의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면 시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자다가 깨는 것 때문에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간 그 수면 중에 한두 번 정도 깨는 거는 정상적인 범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룻밤에 4-5번 이상, 그리고 한 번 깬 다음에 또 다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20-30분씩 걸린다라고 한다면 전체 수면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불면증의 범주로 놓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불면증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라고요? 다양한 이유. 다양한 이유에 나타나는데 크게 3가지로 이제 구분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육체적인 원인입니다. 관절염이라든지 두통, 허리 이런 통증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아파서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갱년기 장애라든지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에 의한 호르몬 분비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면증,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파킨슨병 등과 같은 중추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장애 이런 신경 정신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불면증 앓고 있는 분들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좀 보이고요. 거기에 조금은 소심하면서도 내성적이고, 그리고 좀 약간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조그만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을 많이 느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제적인 불안, 과로 혹은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별, 지인의 죽음, 부도 등 이런 어떤 정신적 충격,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 어떤 그런 사건 등에 의해서도 불면증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불면증을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참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는 의미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불면증을 앓고 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30%에서 45% 정도의 어떤 성인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경우 한 20% 정도가 불면증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불면증을 병으로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20% 정도란 얘기고요.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지만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한 30% 정도의 어떤 발병률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계가 되는 분들에도 집계가 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하겠죠. 네. 그러면 이 불면증이 유난히 잘 생기는 어떤 연령대나 성별이 따로 있을까요? 네. 남녀 모두 40대 중반에서 50대 중후반에서 50대 요 시기에 어떤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남성분들의 경우 그 시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네. 시기이긴 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도 조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체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자꾸 약해지는 네.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장애를 겪게 되는 시기가 그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전후해서 육체적으로도 노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약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간의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무기력감 같은 것이 찾아와가지고요. 그 지금 현재 갑자기 생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걸 풀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불면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훨씬 더 감성적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찾아올 확률이 남자분들보다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폐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스트레스를 또 받아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발병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이 불면증의 원인으로 그러면 뭐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까? 불면증 자체가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네. 다만 그 가족력이나 유전적으로 성격적인 부분을 이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부모님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닮았다고 한다면 그 성격적인 원인에 의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성격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유발될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런 불면증은 없지만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나 사건 등을 딱 경험하게 되면서 불면증이 갑자기 딱 폭발되는 경우 그리고 네. 그 불면증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격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유전적인 질환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질환 자체가 유전적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에 의해서 불면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불면증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네. 불면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서 또 불면증을 앓고 계시면 또 조심을 할 네. 필요가 있겠군요. 네.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질병도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불면증을 앓을 수 있다면 네. 그렇죠. 그와 또 관련된 불면증을 앓을 수도 있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나는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앓고 계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어떤 자가 진단 기준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이 표를 보시고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 상태에서 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점수가 심하게 높다라고 한다면 네. 한 번쯤은 불면증을 의심해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예. 불면증이 있던 없던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한번 불러주시죠. 1번 문항입니다. 불 끄고 나서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2번 자다가 밤에 깬다. 3번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잠에서 깬다. 네. 그리고 4번 총 수면 시간은 어떠한가요? 충분하면 0점이고. 네. 5번 전체적인 수면의 질은 어떤가요? 네. 6번 낮 동안의 건강한 느낌은 어떤가요? 네. 7번 낮 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 능력은 어떤가요? 8번 낮에 졸리는 정도는 어떤가요? 네. 심하게 졸리면 3점을 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여기서 지금 쭉 점수들을 더해 보셔서 몇 점 이상일 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총점이 6점 이상이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시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기가 벌써 한 달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불면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점 이상인 분들은 그리고 그 증상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됐다면 예. 꼭
진단을 받아보십사 예. 권해주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불면증을 앓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에 관련된 속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불면증은 꼭 우울증을 동반한다고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근거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우울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기력감 혹은 피로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 느려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막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이 항상 우울증이다 혹은 불면증이 오면 무조건 우울증이 온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불면증이 장기적으로 길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울증이 발병될 확률은 훨씬 더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불면증 치료를 해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네, 예. 우울증을 동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꼭 동반하는 건 아니다. 예.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앓을수록 확률이 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와 관련해서도 이게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다. 잠자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사실 술 마시면 정말 잠이 잘 오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불면증을 치료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산이라고 생각할 수 네네. 있고요. 오히려 그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 취할 때까지 마시다 보면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또 예, 생길 수 있군요. 알코올성 간 손상 같은 거, 오늘 위험 같은 거를 앓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술을 이제 드시면서 어떤 수면에 도움을 얻고자 하실 때는 불면증이라는 병 자체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고민이 있다거나 몸이 너무 긴장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할 때 그 긴장을 풀어주는 용도로 하루 이틀 정도 가볍게 드시는 정도로 이용해 주시는 것이 네. 가장 좋습니다. 어찌 보면 잠이 안 온다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그 취할 때까지 이렇게 마시는 습관이 불면증이라는 병 자체보다 더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몸의 전체 건강을 봤을 때는요. 불면증 고치려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불면증인 것 같으면 술보다는 일단 병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왜 그런지에 네. 대해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네. 네,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한약적으로 이 불면증을 치료할 때요. 불면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왜 불면증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잖아요. 한약적으로는 이 불면증은 내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난다라고 보는데요. 네. 뭐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원인이나 성격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결국 내부적으로는 내 몸의 오장육부의 한열, 허실, 뜨겁고 차갑고 허하고 실하고 이런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불면증이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균형을 바로 맞춰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불면증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사법과 보법이 있습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내리고 쳐내는 방법이고요. 보법은 보호해주고 이렇게 채워주는 방법이거든요. 불면증이라는 그 증상 자체가 워낙 처음에 나타났을 때 강렬하고 막 급박하면서도 막 정말 죽을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사법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증상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했을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난 상태에서 오는데요.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이미 기력이 약해져가지고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모든 것들이 쇠하고 약해져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법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법과 보법들을 모두 적절하게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불면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어떤 그 괴로움을 치료하는 사법과 부족한 잠 때문에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보법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의 어떤 큰 대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은 불면증 자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쇠약해진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거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그게 네네. 한의학적인 치료의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그 쇠약해진 부분도 사람들마다 혹은 그 원인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담력이 약해져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못 주무신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담탕 같은 처방을 써서 담력을 키워주는 담이 약해진 걸 보충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네. 지나친 육체 노동이나 큰 수술 뒤에 기력이 약해져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혈을 보해줄 수 있는 팔물탕 같은 처방을 통해서 체력을 보충해줘서 불면증을 치료하고요. 그리고 불면증을 앓으면서 소화기가 극도로 약해져서 정말 못 먹어서 체력이 약해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비탕 같은 처방을 통해서 비장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쪽으로 해서 불면증도 고치고 소화기도 약해진 소화기도 바로 잡아주는 쪽으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혹은 몸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너무 항진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불은 넘치고 물은 모자라고 그런 상태가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불을 꺼주면서도 쇠약해진 물을 보충해서 건강을 바로 잡아주고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걸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군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치료할 때 뭐 한약 쓰실 거고 네. 침 그리고 뜸 다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 외에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상담을 통해서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기면 심한 긴장 상태가 되어서 잠을 더 못 자는 상황이 생겨 버리거든요.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게 되고 더 못 자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잘 오게 하는 가장 어떤 그 단순한 비결이라면 비결은 잠에 대해서 좀 관대한 마음을 갖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조급한 마음과 잠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잠을 더 안 오게 만드는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는 최고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반대로 여유 있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바로 잡아서 불면증을 치료해 나간다면 불면증도 그렇게 어려운 질병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난 뒤에도 좀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를 누구나 받기 마련인데 네. 그것 때문에 다시 잠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다시 불면증이 찾아오면 어떠나? 음. 이런 걱정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다른 처방이 또 이루어집니까?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은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한 불면증, 며칠 잠 못 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네. 집에서 간편하게 우려내서 드실 수 있는 숙면 약차를 보조법으로 좀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해진 기력을 보충해주면서도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소맥,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구입할 수 있는 통밀이에요, 통밀. 네. 예, 그리고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면서 안정 효과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검은콩, 그리고 특유의 향으로 심신의 안정을 좀 도와주는 자소엽, 그리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단맛을 내는 감초와 대추, 이런 음식 같으면서도 한약재로 쓰이는 그런 한약재를 특수 가공 처리해가지고 로스팅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손쉽게 우려나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차가 있는데요. 이 차를 통해서 육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방법도 제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면증을 치료받는 기간은 토탈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그 치료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병이 발병이 됐을 때 발병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사람이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성격적인 이 원인 때문에 치료 기간이 3개월, 4개월 걸리는 경우도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있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병을 앓은 지가 뭐 한 1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정말 좋고 체력이 정말 좋고 다행스럽게도 무너진 어떤 몸의 어떤 그런 밸런스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두 달 만에 그냥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제가 이제 수면제를 오래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치료하는 경우도 제가 있었었거든요. 수면제를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대략 그런 식으로 사람에 그렇군요.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예, 증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렇게 한의원을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수면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한방 치료가 갖는 장점이랄까요? 이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면제를 가장 먼저 접하시는 경우가 거의 한 90%일 겁니다. 불면증 네. 하면 일단은 수면제부터 맞아요. 먼저 생각하니까요. 근데 수면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정말 미칠 정도로 잠이 안 와가지고 막 폭발할 것 같을 때는 그럴 때는 수면제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급한 불을 끄는 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급한 불을 껐는데 자꾸 불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불 끄고 급한 불 꺼서 잤는데 아니 그 다음에는 불이 안 나야 될 텐데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네. 왜 불이 나는지 원인을 모른 채 자꾸 불을 끄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나중에 불을 끄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게 될 거거든요. 네. 한의학적인 치료가 여기 그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면제보다는 힘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불이 자꾸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사람마다 체질마다 증상마다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바로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방법 자체도요. 집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천천히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불면증의 원인도 바로 잡힐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도 잠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치료 과정을 거치고 나면 혹여라도 재발이 됐을 경우에 스스로 그런 집착을 버리는 마음이라든지 여유를 가지는 마음을 통해서 재발이 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몸의 균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더라도 생활적인 부분을 좀 조절한다거나 음식 조심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내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불면증 극복을 위한 생활 가이드 남겨주시죠. 그 수면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어쨌든 최대한 조명을 어둡게 만들어줘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침실에서는 밝은 불빛이라든지 조명은 뭐 스마트폰 같은 그런 조명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잠이 안 오면 자꾸 자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잡생각을 즐기면서 오히려 눈을 감고 그래 눈 감고 쉬기만 하자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수면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마 그러다 생각하다 지쳐서 잠이 들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에 과식, 그다음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그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흡연 이런 음식들은 결국 각성을 유도해서 잠을 방해하고 늦은 시간에 과도한 운동도 각성을 유도해가지고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초저녁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이완을 도와주는 정도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닥터플러스 불면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 번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그리고 여유를 찾는 것. 뭐 어렵다는 거 물론 잘 알지만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이 아닌가 싶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허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